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겠지. 근데 중국 경제 진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그렇게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서로 한 일자리를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월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경제가 안 좋은 거지. 이걸 경제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그 내卷,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한 거리에 과일상들이 꽤 많아요. 과일상들이 꽤 많은데 다들 나와서 수박을 팔아. 과일 가게는 수박이 당연히 있겠죠. 여름인데. 근데 저기서 1kg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1kg에 10,000원이야 저기서. 근데 갑자기 저기서 1kg에 9,000원에 팔아. 그럼 갑자기 옆에서 1kg에 8,000원으로 내려. 그럼 저기서는 1kg에 6,000원, 저기서는 1kg에 5,000원. 이미 원가까지 갔는데 상관 안 해. 1kg에 4,000원, 1kg에 3,000원, 1kg에 2,000원. 서로 계속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을 하느냐? 여러분들 중국의 비즈니스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과일을 파는 게 아니야. 내 돈을 보태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의 장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망하게끔 만드는 게 중국 비즈니스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퍼져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이게 퍼져 있어. 중국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전기차를 지금 미친 듯이 전 세계적으로 덤핑을 하고 있잖아.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왜 싼지 알아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 보조금을 때리거든.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차 한 대, 안 그래도 거기 싸. 인건비도 싸고 지금 중국 물가도 싸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한 대 3,000만 원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팔라 그래. 근데 보니까 한국에도 3,0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싸게 팔면 기업 적자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중국 기업이 나섭니다. 중국 기업이 한 대당 2,000만 원에 팔아. 그 나머지 1,000만 원 내가 맡겨줄게. 언제까지 파냐고? 저 한국의 3,000만 원짜리 저 전기차가 망할 때까지. 목표는 이거 한 개예요.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이 내부 비상식적인 내주엔 내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회사들이 이거 다 중국 차밖에 안 사네. 중국 차가 이제 싸고 뭐 지원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중국 차밖에 안 사네. 우리 망했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회사가 문을 닫기 시작해. 그러면서 주변에 전기차를 파는 회사들이 다 문 닫았어. 그때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투자한 것들 싹 다 회수합니다. 어떻게? 가격 확 올리지. 왜? 지들 독점 시장이니까. 이게 약간 중국의 비즈니스 스타일이에요. 국가도 이러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 영상 중에 진짜 웃겼던 영상이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과일을 파는데 여러분들 과일 가게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일 가게는 말 그대로 과일이 맛있고 신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맛있고 신선하고 싸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갈 거 아니야. 중국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과일 가게들도 이제 경쟁을 시작해. 가격 경쟁만으로는 부족해. 가격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돼. 그럼 이제 무슨 경쟁까지 붙었느냐? 여러분들 저 이 영상 보고 시겁했습니다. 이 중국 과일 가게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중국 과일 가게인데 과일 가게 안에 훈남들이 이렇게 서 있죠? 훈남들이 서서 뭘 하고 있느냐? 就是我们公司对面嘛，有没有搞错？现在买个 여기서 과일을 사면 이 훈남들이 직접 이렇게 안고 밖에까지 모셔다 줍니다. 이게 서비스야. 여자들이 여기서 과일을 산다. 그럼 이 훈남들이 이 여자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 에스코트를 해줘요. 왔다 갔다 하면서. 水果这样啊？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영상 찍고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 무슨 내부 경쟁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이주엔. 지금 내권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과일도 이런 식으로 팔아야 돼 이제? 경쟁이 그게 치달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과일만 그래? 길거리 노점상들도 이제 이렇게 팔아요. 노점상이야. 노점상도 이제 이렇게 예쁜 여성들을 앞에 세워두고 쇼츠 같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에는요 인건비가 지금 워낙 싸. 중국에 제일 많은 자원이 뭐예요? 사람이거든. 인건비가 제일 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스크롤 중독이에요. 그냥 뭐 인스타나 뭐 쇼츠나 뭐 이런 거 보면서 틱톡 보면서 계속 스크롤을 하고 있잖아. 보통 식당 가면 밥 먹으면서 다들 뭐 하고 있어요? 혼밥하는 사람들 보면 다 스크롤 하고 있어. 그렇잖아. 당신도 그러고 있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중국 식당에서는 뭘 하느냐? 손님들한테 스크롤도 이것도 손님들 직접 스크롤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밥상 앞에서 그 앞에서 바로 쇼츠 춤을 다 춰줍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밥상머리 앞에서 헐벗고 앞에서 춤춰줘요. 식당도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장사가 된다라는 거. 야, 길거리에서 마라탕 파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길거리에서 마라탕 한 개 파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쇼츠 댄스야. 이렇게까지 내부 경쟁에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일용직 경쟁은 얼마나 센지 알아요? 这么大的工厂说倒闭就倒闭，几百个工人全部失业。 중국은 지금도 회사가 이런 공장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문 닫으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몇백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 앉는 거죠. 经济大萧条的时候，常说天台站满了人，现在不止天台，劳务市场也站满。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일용직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찾는 데인데 옛날에는 여기 일자리도 많았고 줄 서는 사람들도 많았고 줄을 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일용직들을 데려가는 곳이 많았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에 있으면 누가 뭐 봉고차가 와가지고 여기 무슨 일자리 하면 거기 줄 서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여기서 그냥 서성이고 있잖아. 줄도 안 서요. 왜 줄을 안 서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그 칭화대학교 교수가 경제 안 좋다고 한마디 했는데 잡혀간 거야. 야. 그리고 지금 이런 공장들은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들어볼까? 我报10块钱的衣服，客户还5块，还5块我也做，没办法啊。1个月2个车间加宿舍10万的房租要给，这是最基本的。还有常年的固定工资，不做事也要给钱的。没办法，这就是我们现在这个服装小老板的现状啊。亏钱也要做，少亏就是为赢，不亏是最好啊。等到旺季再来赚钱，不知道下半年还有没有旺季，白白就这样。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계속 해야 된다. 돈을 못 벌어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끝까지 낮춰서라도 적자를 봐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 언제까지? 나의 경쟁자들이 다 더 이상 못 버티고 죽고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 시장을 독차지할 때까지. 그때 되면 시장의 봄이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돈 벌자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그냥 전쟁인 거야. 싸우는 거야. 아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의 적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거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겠죠.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朋友们，你敢相信吗？6月30天，我上了28天的班，而 여러분들 믿어져요? 6월달 30일 동안 제가 28일을 출근을 했어요. 我的月薪只有3000。 근데 제 월급 66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싼첸 3,000유엔. 한국 돈으로 지금 약 66만 원이거든. 약 70만 원 정도. 이 친구는 석사 졸업까지 한 친구인데 월급 66만 원. 而我还是研究生毕业。 자기 석사 졸업이래. 믿어지냐고. 이거 지금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월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감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대박이야. 여기 이제 약간 중국의 한 시장거리에서 뭐 음료를 파는 이런 거리겠죠? 음료 이런 거, 음료 제품들을 팝니다. 근데 여기 상황을 보면 레몬티를 파는데 서로 가격 경쟁을 붙는 거야. 옆에 싸게 내리면 옆에는 더 싸게 내리고 더 싸게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제일 싼 데가 지금 요거 한 잔에 한국 돈으로 400원입니다. 레몬티 한 잔에 400원까지 떨어졌어. 哇，这队伍排的，对面这个就是2块钱的哈。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440원에 한 잔 파니까 맞은편에서는 400원에 팔아. 그러니까 더 맞은편에서는 380원, 350원 이렇게 파는 거야. 여기 지금 이 글 보이세요? 不为赚钱，只为捐。不为赚钱，只为卷死同行. 이게 진짜 잔인하면서도 바보 같은 말이면서도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현 사회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장사하는 목적은 나의 상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레몬티 파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상대방이라고 하나? 아니면 경쟁자? 경쟁사? 동종업 중에 경쟁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경쟁사들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 상태입니다. 동종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자기가 시장을 독차지하고 돈을 다 벌 수 있거든. 이 말은 보통 그냥 마음속에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이 말을 아예 그냥 걸어놓고 장사하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동종업계들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다.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여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수박 한 근에 400원에 팔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어떤 수박집에서 딱 오더니 35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또 가격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서로 열받아가지고 그냥 수박을 막 던지면서 야 네가 죽는지 내가 먼저 죽는지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수박을 서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더 싸게 파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그 싸게 팔고 있는 그 사람 앞에다가 수박 그냥 깨버리는 거야. 화나서. 그러니까 그 싸게 파는 애들도 야 뭐 니만 수박 많아 나도 많아 끝까지 해봐 이러면서 같이 앞에서 수박 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번에 그런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올해 수박이 남아서 썩고 있어요. 안 팔려요. 수박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안 팔려. 지금 중국의 수박값 한 근에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요 제일 싸게 파는데 한 근에 한국 돈으로 10원에 팔고 있습니다. 500g에 10원, 1kg에 한국 돈으로 20원에 팔아. 이거는 거의 90년대 가격이야. 그렇게까지 파는 데가 있어요. 내수 시장 그게 다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중국에 알잖아요. 워낙 이 음식 이슈가 워낙 많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과일들 함부로 사 먹기가 꺼려지는 거야. 이거 함부로 먹었다가 여기 호르몬 내가 잘못 먹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막 남자인데 가슴이 커지거나 막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조심하는 거야. 과일 안 팔려. 워낙 뭐 농약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약품 문제 뭐 여기는 지금 싸게 한국 돈 40원에 한 근을 판대. 40원. 40원이면 한국 돈으로 80원에 1kg야. 100원도 안 해. 수박 한 개 샀는데 1000원도 안 해. 와 씨. 그리고 시장 가면 다들 서로 싸게 팔려고. 그리고 시장 과일값뿐만 아니라 머리 자르는 가격 있잖아. 미용 가격. 미용 가격도 이제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이 붙기 시작했대요. 지금 싸게 하는 데는 한국 돈으로 1000원이면 컷 가능하대요. 컷만 하면 1000원. 컷하고 자르고 말리고 하면 2000원. 근데 옆에는 봐봐. 1600원 바로 나오잖아. 가격 경쟁이야. 미용실도 가격 경쟁. 이거 다 지금 가격 경쟁 붙은 거예요. 서로 이제 아침 파는 가게니까 여기도 아침 팔고 맞은편에도 아침 파니까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자기의 자금력으로 가격 내려가지고 버티는 거야. 여기 무슨 뭐 핸드메이드 뭐야 이거? 핸드메이드 만두가 한 개에 한국 돈으로 200원. 졸라 싼 거예요. 맞은편이랑 경쟁이야. 그냥 전쟁인 거예요. 한 명이 그냥 못 버텨가지고 그냥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야. 중국은 그게 되게 심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방금 이것도 무슨 사진이냐면 어디에다가 누가 간단한 슈퍼마켓을 한 개 열었어. 근데 거기 슈퍼마켓이 컨셉도 잘 잡고 딱 운영을 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중국에 심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야 여기 잘 되네, 돈 되네.
그 다음날 옆집에 바로 똑같이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오픈해버려요. 상도덕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옆에다가 열어버려요. 뭐 어디 예의상 저쪽 옆으로 가지도 않아. 상상이 가요? 估计有点慌了。左边来了个好小南， 여기 이거 지금 마트, 과자 파는 마트인데 右边来了个赵一鸣，啊，这两个 여기도 마트. 屌毛准备打价格战了啊！哎， 가격 경쟁 붙었다. 这都竖起来了。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옆집에다가 오픈해버리고 가격 전쟁하는 거야. 네가 오래 버티나 내가 오래 버티냐. 근데 여기 두 집에서 만약에 한 집이 못 버텨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한 집 망한 거를 옆에 집이 또 사버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다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뺏어가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었다니까. 이름 달라. 그런데 막 분위기랑 간판 컬러 이런 거 조명들 똑같잖아. 이런 데서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이런 환경에서 사업할 자신 있어? 당신이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김밥이라고 치자. 대한민국이 김밥, 나만의 김밥 비법이 있어. 이렇게 가가지고 중국을 이 아이템을 가져갔어. 그래서 중국 가서 바로 차렸어. 장사가 잘 돼. 장담한데 한 달 안에 그 거리에 똑같은 김밥집 한 10개 생겨요. 그러면서 서로가 원조래. 야,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거. 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 어디까지 문제가 가느냐. 이걸 뭐라 하죠? 기초시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걸 그냥 서민경제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야 어디까지 그 국물이 떨어져? 화류계. 그러니까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개인 사장님들이 돈을 잘 벌어야 그런 돈이 유흥 쪽으로 넘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으니까 유흥 쪽은 어떻게 되느냐? 팔이 날려요. 중국에 요런 댄스 하는 데가 있어. 그냥 유사 유흥업소 같은 데야. 근데 여기 가면 옆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확 앉아 있잖아. 근데 이 아가씨들이 몸 파는 아가씨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그렇게 완전 그냥 그런 매춘하는 그런 아가씨들은 아닌데 여기 아가씨들 많이 앉아 있죠. 이런 아가씨들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콜라텍, 디스코텍 그런 데야. 춤춘 데예요. 근데 여기 아가씨들한테는 같이 춤을 한번 추는데 4,000원 주면 돼. 한국 돈으로 4,000원을 주면 같이 춤을 춰줘요. 근데 여기가 중국에서 지방에서 한동안 되게 핫했어. 여기 가면 하루에 여자애들 여기 앉아가지고 춤만 몇 번 추면 돈 그래도 꽤 쏠쏠하게 벌었어.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춤추는 사장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팁을 안 주고 춤을 못 춰. 이 데려가서 야 춤추자 하면서 4,000원 줘야 되는데 그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아가씨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안마 시술소, 안마샵, 안마하는 아가씨들도 손님이 없어. 그냥 앉아 있어. 각자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중국 요즘 그런 것도 지금 이게 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여성분들이 특히 어린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취업이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YC 쪽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 YC라고 알아요? YC에서 일한다라는 뜻 알아요? 영어로 YC. 중국에서는 YC에서 일한다 그래요. YC. YC가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중국어로 Young Companion, 젊은 동반자, Young Companion. 이걸 앞 두 글자를 따서 YC라고 불러.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들, 예창.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이나 이런 예창, 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걸 YC 여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 여성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못 찾는다 그러면 좀 어린 친구들, 나이가 아직 어리고 청춘인 친구들은 이쪽으로 빠진 친구들이 진짜 많아.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일자리는 없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몸뚱아리 한 개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빠져.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빠졌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가서 일을 하러 갔어. 가서 일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손님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사장이 인터뷰를 하든 손님이 이제 말을 걸 거 아니야. 면접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손님인 척하고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거 대답 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손님이랑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 야, 너 예쁘다. 몇 살이야? 18살이요.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야? 아무튼 이렇게 막 소통을 해.
而且这个情绪不对。 갑자기 여자가 울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런 데서 일해보려고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몇 마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무서웠는지 아니면 뭐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울어.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잠깐만 야야 이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옆에 다른 사장님이 뭐야 야야야 올 때는 멀쩡하게 왔는데 왜 갑자기 울어 왜 그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데리고 나가 情绪一点都稳定，快走，走，别哭了，울지마 나가 울지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반미를 하러 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자마자 뭐 무서웠거나 긴장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울어버린 거야. 이런 우픈 일도 생긴다라는 거. 우는데 뭐 사장님들 어떻게 해? 왜 울어? 야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반미를 하는 중국의 직업 여성이 이런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올라온 이 소개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예술 전공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가지고 집세 낼 돈도 없으니 이제 YC 쪽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미를 하는 거예요. 반미를 하는 건데 이제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자기 화장을 했대. 화장하고 머리 하는데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 얼마 쓰고 그 다음에 택시 타는데 한 2만 원 쓰고 오늘 거의 한 8만 원 정도 쓴 것 같다. 근데 오늘 출근했는데 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월세도 아직 못 냈다. 월세 지금 못 내고 있는지 일주일 넘었다. 그러니까 월세 내야 될 때 못 내고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나보고 뭐 도박하냐 물어보는데 저 도박 안 해요. 저는 그냥 인플루언서로 일하고 있고 밤일 하기 전에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다. YC 상반이라고 하잖아. 나 평소에 그냥 밤일 한다. YC 상반. YC에서 일한다 하면 이제 밤일 한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자기는 술도 안 먹는데. 올해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올해부터. 몇 달 했는데 일이 잘 안 들어온대. 요런 일을 하는 분들도 뭐 손님들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뭐 지명하는 손님도 없고 뭐 찾는 사람이 없으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그럼 맨날 그냥 뭐 화장 비용이랑 의상 비용이랑 택시비만 계속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 지금 할 줄 아는 게 음악도 틀 줄 알고 그러니까 DJ죠. DJ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 예술 전공했다.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예술 전공했다.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남자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딱 봐도 눈은 가렸지만 미모가 상당하잖아. 뭐 필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이런 YC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이런 것까지 잘 안 올리는데 이런 게 올라오고 이런 영상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중국에서는 지금 돈 버는 방법이 진짜 없냐고요. 중국에서는 진짜 그냥 완전 그냥 밑바닥에서 돈 없는 사람이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정말 특출나면 뭐 대기업 가거나 좋은 일자리를 찾겠죠. 진짜 상위 1% 정도만. 근데 그 밑에는 다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돼가지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배달이에요. 배달.
아까 여기 뭐 일하고 어디 회사원들 월급 60만 원이라 그랬잖아.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1선, 2선 도시에서 60만 원 벌어가지고 집세 내고 하면 부족하거든.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은 적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특출난 게 없으면 뭘로 지금 돈 버느냐? 그게 이제 배달이에요. 근데 배달도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배달도 요즘 돈이 잘 안 돼. 옛날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배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진짜 빨리 몰고 배달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0에서 300까지도 벌었어. 한 달에 300 벌면 그거 진짜 많이 버는 거래. 한국 돈으로. 아까 사무직이 60만 원인데 배달해가지고 300 벌면 중국에서 그럼 진짜 많이 버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지만 문턱이 낮고 급전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내주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주엔, 내권.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들만 봐도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경제학자가 중국 경제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해가지고 잡혀간다. 야, 뭐 어디까지 단속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건 또 어떤 개인이 찍어 올린 영상인데 2026년 중국의 쇼핑몰 현황이래. 到5楼， 1층부터 也就10 5층까지 个人， 열 몇 这 명밖에 上下 없대. 祷告了，孤零零的。 여기 어디지? 쇼핑몰에 이 정도로 사람이 없으면 그거 심각한데. 여기는 이제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도 차가 안 팔린대요. 汽车店这才市场，人都没得。 심지어 주말이래. 哪里有人嘛？ 주말에 중고차 시장인데 중고차 안 팔린대. 看雇员劳务市场，这卷的，哎，7点半了，还剩这么多人，走不了吧？ 여기는 이제 일용직 시장. 일용직 시장인데 아침 7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보통 일용직은 새벽 4시, 5시에 출발하잖아. 근데 아침 7시 반인데도 아직 일자리 못 찾았으면 이건 완전 늦은 거고 이날은 그냥 일자리 없다고 봐야 돼. 你看看这人，待着吧，就是没活呀。 일이 없대. 想干你都干不上，你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한대. 일이 없어서. 你就是3天饿九冻吧。 그냥 배 굶고 있는 거래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그 중국에 지금 영화업계 배우들이 입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내용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AI로 만드는 쇼츠나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유명한 배우들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했잖아. 야, 이게 오늘 오전에 난 기사거든요. 오늘 오전에 난 기사인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게 중국 신화에서 뜬 기사입니다. 多名演员发文抵制，业内人士叹息很悲哀，收入猛降80%，几乎成免费劳动力. 이 기사가 오늘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수의 배우들이 다 나와서 항의 성명을 했다라는 거야. 아,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수입이 80%가 줄었대. 그래서 이건 사실상 무임금 노동자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중국의 배우들도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 중국에는 이제 AI로 얼굴 바꿔치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우가 했던 역할들을 지금 AI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얼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지어 AI로 그 배우들이 얼굴, 표정 이런 거를 만들어낼 영상을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AI로 목소리까지 만들어내어 버리니까 이제 배우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잃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많은 영상들, AI 영상들에 비슷한 목소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AI 더빙입니다. AI 더빙을 사용하면 성우들도 설 자리가 없고 배우들은 더더욱 뭐 목소리 낼 곳도 없고 그래서 상하이의 한 성우가 내 목소리도 도둑 맞았다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수입이 80%가 줄었대요. 이 남자는 상하이 출신이고 2020년부터 성우 일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생계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상당수의 단골 고객을 확보를 했으며 하루에 최소 2만 단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그의 목소리가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다양한 영상의 AI 생성 더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목소리를 AI가 따가버린 거야. 야, AI 성우들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AI 성우들이 압도적인 존재감은 점차 이 성우들, 진짜 성우들이 생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이 많을 때 비해서 지금의 수입은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야, 진짜 이거 AI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네요. 그죠? 배우들도 위험하고 성우들도 위험하고 뭐 택시 기사들도 위험하고 나중엔 택배 기사들, 뭐 배달 기사들 이런 것도 다 위험해지고 디자이너들 위험해지고 그렇잖아. 요즘 AI 때문에 자기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성우 업계에서도 2026년 3월에 수십 명의 성우들이 AI의 목소리 도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러 성우들이 AI 음성 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AI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AI 목소리는요, 그 목소리를 내 마음대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저거 내 목소리 도형이다 했을 때 그 AI 목소리 톤 살짝만 바꿔버리면 이거 네 목소리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 이게 AI들 상대로 이게 성우들이 고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아무튼 요즘 중국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요즘 또 핫하던데, 중국에서 2억 내는데 줄을 섰다고 합니다. 168cm 아이돌급 외모, 이 여성의 정체 뭡니까? 여러분들, 반려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반려자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 로봇은 완전 예쁘게 진짜 아이돌급 미모고, 남자 로봇도 마찬가지로 완전 남자 아이돌급의 외모로 만들어진 이런 반려 로봇 브랜드가 유월드라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첫 제품 가정형 휴머노이드 로봇 U1 시리즈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살라고 줄 선대. 와,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만날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이런 반려 로봇과 같이 살게 된다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U1 시리즈 이 로봇은 사람의 외형을 그대로 본때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남성형은 키 183cm에 몸무게가 42kg이며 여성형은 168cm에 몸무게가 35.2kg이라고 합니다. 관절이 모두 88개가 장착됐으며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를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제일 싼 모델이 한국 돈으로 약 2,5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2,700만 원 정도고요. 제일 비싼 거는 2억 3천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오는 9월 중순부터 구매자에게 U1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인데, 최고 2억 원을 넘는 가격에도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주문량이 13,0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쪼우지엔이라는 이 유비테크 창업자는 로봇이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시키고 아름다운 외형까지 갖췄다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만 앞으로 양산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층이 분화되면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로봇이 정서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거의 진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나는 인간이랑 사는 거 싫어. 나는 혼자 살면 혼자 살아지 인간이랑 안 살아. 근데 좀 심심하긴 하네. 로봇이랑 살아볼까?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봐봐, 지금 이게 나왔는데도 13,000개가 주문이 들어왔대잖아. 진짜 이 로봇 시장이, 특히 이런 반려 로봇 시장 어디까지 발전하려나? 좀 징그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최악인데, 정말 나중에 남자든 여자든 그냥 로봇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성적 욕구까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남자든 여자든 그냥 집에서 그냥 고철 덩어리를 붙잡고 막 성적 욕구 막 풀고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 올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면 진짜 심각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